태국 내에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 태국 상인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싫어하고 소리 지르고 내치게 되었는지 그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콕의 번화한 관광지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상인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평소에는 자부심을 느끼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큰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무거운 고요함처럼 공기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곳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어머니는 태국인이지만 아버지는 가까운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다른 이웃들보다 키가 크고 피부색이 조금 더 밝습니다. 하지만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아침 평소 시끄러운 거리를 걷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긴장감으로 두텁게 느껴졌습니다. 모퉁이에서 과일 가판대를 운영하는 수파트라 아주머니가 한 무리의 관광객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저는 수파트라 부인이 한국인에 대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점점 더 많은 현지 상점 주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는 무례한 말 한마디, 저기서는 눈살 찌푸리기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저는 수파트라 아주머니의 가판대에 들렀습니다. 망고는 탐스럽고 잘 익어 보였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인들 때문에요. 그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그들을 섬기지 않겠어요. 저는 할머니가 틀렸다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상처받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죠. 말다툼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길을 계속 내려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기념품 가게의 차이 씨는 창문에 이런 팻말을 붙였습니다. 한국인은 안 됩니다. 폼 자매가 운영하는 유명한 국수 카트는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커플이 문 닫았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걱정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몇몇 사람의 무례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 위험한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거리는 항상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었죠. 다양한 언어의 소리가 길거리 음식 냄새와 상점의 밝은 색채와 섞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큰 몫을 차지했죠. 그들은 우리 음식을 좋아하고 기념품을 많이 샀으며 항상 이곳에 온 것을 신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거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줄었지만 특히 한국인이 더 적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인들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듯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답지 않다고요. 제 가게에 가까워지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고요. 상인의 대표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가게의 잠금을 해제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쪽에 있는 작은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회의 공지를 작성했습니다. 지역 상점 주인과 벤더들이 모두 와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글을 쓰면서 한국인에 대한 분노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태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생각했습니다. 도로와 기차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심지어 학교 건설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분노한 사람들은 항상 사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저는 안내문 작성을 마치고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가게를 돌아다니며 안내문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투덜대거나 말다툼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회의에 참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우리가 뭔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인 방문객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상처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아직 모든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다시 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를 환영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오늘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는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도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의에 대한 걱정으로 속이 꽉 막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커뮤니티 센터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우리가 항상 회의를 하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조용했던 뒷골목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음식 카트가 제자리로 굴러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큰 원 안에 배치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상대를 바로 보고 있으면 화를 내기가 더 어렵거든요. 앞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물 한 통과 유리잔을 놓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천천히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파트라 부인이 먼저 와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인 출입금지 배지를 달고 있는 차이 씨가 뒤를 이었어요. 폼 자매는 서로에게 속삭이면서 한데 모였습니다. 우리 거리의 모든 가게 주인들과 노점상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회의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가 예전에는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왔던 바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다양한 언어의 소리가 포장마차에서 나는 냄새와 상점의 화려한 광경과 어떻게 섞여 있었는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맞이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기억하시나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례함, 그들을 외면하는 표지판, 화를 내는 말들. 여러분들이 이런 기분이 들게 된 데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옳지 않아요. 이건 우리답지 않아요. 그러자 차이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마치 이곳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한테 무례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시끄럽다거나 지저분하다거나 우리의 관습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경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말이 들린다고 느껴야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회의실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려면 제 목소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나신 건 이해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안 좋은 경험으로 모든 한국인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몇몇 사람들이 언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발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태국을 도운 모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아다리 건설을 도와준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와 기차 시스템에 대해서도요.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여러모로 개선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몇몇은 약간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몇 번의 나쁜 경험 때문에 그들을 외면한다고요? 이제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역사에 대해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제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연설을 준비하면서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들은 제 이웃이자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죠. 저는 그들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그들이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길 바랐어요. 방은 핀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그들에게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진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국전쟁 당시 태국이 한국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군인을 보내 싸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자에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몇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 편에 섰었죠.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자 많은 나라가 태국에 화를 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에 있던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걱정했죠.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도왔다는 이유로 우리를 처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저는 천천히 원을 돌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군인을 파견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올바른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돕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하면서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한국 국민들은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원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감사를 표시했는지 아십니까? 수년에 걸쳐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면서요. 저는 한국이 태국을 도운 모든 방법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건설해준 도로가 도시를 연결하고 여행을 더 쉽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진과 홍수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 다리와 터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푸켓과 본토를 연결하는 큰 다리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건설을 도왔죠. 덕분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편해졌죠. 저는 수파트라 부인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푸켓에 살면서 매일 그 다리를 이용했거든요. 저는 이어서 우리의 기차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방콕에서 이용하는 BTS 스카이트레인도 한국 기술 덕분에 가능했죠. 우리가 도시를 이동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폼 자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어머니를 방문합니다. 큰 프로젝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전기 시스템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력 공급을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식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차이 아저씨는 사려 깊은 표정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는 어렸을 때 전기가 자주 나갔던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없었던 시골 지역에 학교를 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의 분노와 좌절감은 사라지고 놀라움과 약간의 부끄러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 우리의 도움에 대해 고맙다는 말만 하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수년 동안 그 빚을 몇 번이고 갚아왔습니다. 회의실은 머리 위에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방금 배운 내용을 처리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끊임없이 감사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 국가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입니다. 저는 방안을 둘러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친구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사람들을 외면함으로써요? 무례하고 반갑지 않은 태도로? 저는 제 말이 사람들의 얼굴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몇은 슬퍼 보였고 몇몇은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나쁜 경험 때문에 한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색을 입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던 국가를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화나 긴장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사려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배운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일부분만 들으며 자라왔으니까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과 친구들을 둘러보면서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제가 한 말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상황을 바로잡기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은 오랜 시간 동안 조용했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을 생각하며 모두의 머릿속에서 기어가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진실이 가장 중요한 진실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을 가다듬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듣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회의실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자에 똑바로 앉아 제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태국의 역할에 대해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라고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우리가 자유를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음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측면이죠.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태국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일본 편에 섰고 일본이 패하자 많은 국가들이 우리에게 분노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잘못된 편을 선택해서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태국이 좋은 나라이고 우리가 옳은 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방법을 찾고 있었죠. 몇몇 얼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역사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지도자들은 이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라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을 돕기 위해 군인을 파견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옳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우리를 다시 좋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핀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용감했고 좋은 일을 했지만 태국이 참전한 이유는 한국을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몇몇 얼굴에서는 충격과 불신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수파트라 여사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듣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병사들이 한 일이 덜 용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했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들을 돕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결코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방안을 돌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거나 이용당했다는 느낌 대신 고마워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기억하고 몇 번이고 보답했습니다. 도로, 학교, 기술 등 제가 전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왜 전쟁에 참전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격이 수치심과 감탄이 섞인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태국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데 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도왔습니다. 저는 방 중앙에 멈춰 서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우정에 어떻게 보답했나요?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들의 사람들을 외면함으로써요. 무례하고 반갑지 않은 태도로요.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모든 좋은 일들을 잊어버림으로써요. 방은 조용했지만 저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내려다보거나 이웃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큰 실수요. 일부 관광객과의 나쁜 경험 때문에 수년간의 우정과 도움을 잊게 만들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잡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파트라 부인이 부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차이 씨가 일어섰다. 그는 한국인 금지 배지를 떼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전 몰랐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부끄러워요. 한 명씩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몇몇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깨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려면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우정과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가 계속되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제 안에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려운 진실에 직면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 흐린 하늘이 서서히 맑아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 얼굴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묻어나는 표정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들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화를 내던 수파트라 부인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한국인 금지 배지를 달고 있던 차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이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노이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는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억나요?
할머니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가 기억나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마워했어요. 노이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동안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사람들이 자국을 재건할 때에도 얼마나 친절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도움을 주러 온 한국 의사들과 학교의 한국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노이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저는 할머니의 말씀이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나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서서 이웃과 친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천천히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폼 자매는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차이 씨는 한국인 금지 팻말을 내리고 대신 한국어로 환영합니다 라는 팻말을 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파트라 씨는 한국 관광객들이 특히 좋아하는 과일로 특별한 과일 진열대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절하고 창의적이며 잘못된 일이 있으면 기꺼이 바로잡으려는 제가 알고 사랑했던 커뮤니티였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관광객을 환영하는 것 이상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태국 한국 우정 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방콕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초대해 그들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음식, 음악, 게임 등을 준비하면 되죠. 그리고 태국 문화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겠죠. 이 아이디어는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축제에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며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폼 자매는 몇 년 전 한국인 손님에게 배운 한식 요리를 선보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차이 씨는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설렘과 희망, 그리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한 가지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먼저 반한 팻말을 모두 떼어내고 한국어로 된 환영 메시지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 마이너스 한국 우정 축제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수파트라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웃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하며 커뮤니티 센터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근까지 조용했던 바깥거리는 이제 에너지와 목적의식으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문을 잠그면서 저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길고 감정적인 하루였지만 우리는 진정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진실을 마주했고 그것을 무시하기보다 배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의 아름다운 색조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일이 남아 있었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우정과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어로 된 환영 표지판으로 밟고 새로운 한국어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하고 다가오는 축제에 대한 설렘으로 윙윙거리는 몇 주 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따뜻한 커뮤니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 해야 할 일을 계획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친구들에게 그들의 친절을 기억하고 그들의 우정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 보니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차이 씨는 가게 밖에서 새 간판을 정성스럽게 칠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글씨로 환영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어서오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나가자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수파트라 부인이 가판대 앞에 과일을 진열해 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밝은 노란색 망고, 붉은 용과 달콤한 냄새가 나는 두리안 등 한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수파트라는 과일마다 한글로 된 작은 간판도 붙여놓았습니다. 폼자매는 국수 카트를 세팅하면서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서로에게 말하며 발음이 틀리면 킥킥 웃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국인 방문객을 환영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커뮤니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콕의 한인 커뮤니티에 다가가서 우정을 다시 쌓아야 했죠. 그래서 저는 시내에 있는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조금 긴장했어요. 우리에게 화를 내면 어떡하지? 도와주고 싶지 않으면 어쩌지? 하지만 안내원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며 커뮤니티의 실수와 일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우리의 노력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센터의 디렉터인 김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 센터장은 안경을 쓰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친절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서 그동안의 오해와 만남, 그리고 태국 마이너스 한국 우정 페스티벌에 대한 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는 제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어떤 오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이 우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영광스럽습니다. 축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우리 커뮤니티에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고 문화 공연을 돕고 심지어 방콕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마치 공중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매일 저녁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면서 서로에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한국어를 연습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김 씨와 그의 팀은 한국의 명절, 음식, 전통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한국식 절하는 법, 심지어 한글로 이름을 쓰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축제날이 가까워지면서 커뮤니티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폼자매는 한국 요리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차이 씨는 공연을 위해 한국 노래를 배웠습니다. 수파트라 씨는 한국과 태국 국기 모양으로 아름다운 과일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태국 마이너스 한국 우정 축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태국과 한국 국기로 거리를 장식했습니다. 한국과 태국 음식을 파는 부스, 공연을 위한 무대, 양국의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다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방문객들이 우리를 용서해 줄까? 축제를 즐길 수 있을까?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태국 디저트를 먹으며 웃는 한국 가족들을 보았거든요. 태국 아이들은 한국 전통놀이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이 할머니가 한 한국인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일종의 이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두 분 모두 한국전쟁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이상의 교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김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축제를 조직하고 우정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우리 커뮤니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태국어로 연설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듯 그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태국인과 한국인 모두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했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정과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음악이 연주되고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며 축제가 끝날 무렵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친구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이해하고 더 환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다시 시끌벅적했고 다양한 언어와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폭풍우를 이겨내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우정처럼 진정한 우정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와 노력 그리고 열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한국 친구들과 멋진 커뮤니티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